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경기지사 자리를 내려놓고 본격적인 본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경기지사에서 사퇴하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어제 채널A가 대형 단독 보도를 터뜨렸죠. 바로 오늘 하루 종일 회자됐던 황무성 녹취 파일이 그것인데요. 그 녹취 파일 속엔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외압을 견디지 못해 중도 사퇴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 파일이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녹취 파일엔 이재명 본인도 측근으로 인정한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또 이 녹취 파일이 작성된 시점을 전후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의 어이없는 해명이 나왔는데 그 해명은 잠시 후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 녹취 파일이 왜 폭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유모 씨는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 10분부터 약 40분 정도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유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첫 번째 사무실 방문 이후 두 차례나 더 사무실로 찾아와 사퇴 압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오후 9시 반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땐 누군가 미리 작성해 놓은 사직서까지 들고 왔다는데, 결국 여기에 억지로 사인을 받아갔다는 게 황 전 사장의 주장입니다. 좀 전에 언급해 드렸다시피 두 가지 중요한 점은, 우선 이 녹취록이 작성된 시기와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시기와 관련해서는요, 공교롭게도 이날은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재선 캠프에 합류했다가 다시 복귀한 시점입니다. 이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교통수단 관련 사찰을 갔다가 복귀한 그런 직후이기도 한데요. 결국 황 전 사장을 내쫓는 데 성공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일주일이 지난 뒤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발표합니다. 황무선 전 사장이 3월 11일 물러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후 사장 직무대리로 재임하면서 대장동 사업구조와 이익배분 구조를 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황 전 사장이 물러나고 일주일 뒤 나온 공모지침서에는 성남도계공 이익환수 부분이 지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정이익으로 바뀌게 되는데, 배임 혐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일들이 바로 이 시기에 발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녹취록에는 이재명 측근 중에 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추정되는 정 또는 정실장이라는 말이 8번이나 등장하고요. G부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즉 황무성 사장 사무실에 사표를 들고 와서 사퇴를 압박한 사람 입에서 이 말들이 나왔다는 건데, 황무성 사장 사퇴 압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까지 어제 채널A 대형 단독 보도의 핵심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대장동 개발을 손에 넣기 위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 확연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오른팔과 왼팔인 유동규는 물론 정진상까지 가담한 만큼 몸통이 이재명이었다는 게 더욱 확실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이것과 관련해 해명을 내놨는데 참 가관입니다. 이재명은 오늘 녹취록과 관련해 일부러 지연 말단을 조작하거나 지연 말단을 뒤흔들어 본질과 줄기를 숨기려 하는 시도들이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 말단은 본질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부분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핵심적인 증거가 나와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저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또 이재명은 측근으로 꼽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냐는 질문에도 저는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완전 국민을 모독한 것이죠. 집단지성이 작용했기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단죄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이재명이 관여했을 거란 정황들과 핵심 증거들이 속출하는 와중에도 국민의 집단지성을 운운한다면 이건 완전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대장동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발 소식도 있었습니다. 내용이 즉슨 유동규의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진 것에 대해 검찰이 입장을 내놨다는 건데요.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배임 혐의 수사는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검찰 관계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부실 수사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특검 요구가 빗발치게 되니까 특검 도입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기 위한 일종의 선전선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국민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리십시오. 저희 검찰이 배임이고 뭐고 다 알아서 차근차근 수사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건데 이 말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이재명을 배임죄의 몸통으로 봐야 할 근거는 누군가의 말처럼 정말 차고 넘칩니다. 배임죄는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관련 서류를 슬쩍 보고 결재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여나 설계를 딴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결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이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재명이 아무리 그 사람은 측근이 아니다, 기억이 안 난다, 그건 그 사람이 했다,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 해도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번 사건이 그냥 묻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권이 바뀌면 봐준 검찰이나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한 이재명은 그대로 감방행이고요. 혹여나 이번에 정권 교체가 없더라도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단죄당할 것입니다. 왜냐? 전직 대통령은 물론 전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을 단죄한 게 문재인 정부고요. 그보다 한참 전인 30년 전에 대통령 한 사람도 법정에 세우는 정권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